안녕하세요. 운전자의 시작 투동자연구소입니다. 오늘은 22살 직장인이 3년 만에 1억을 모았다는 그런 게시물을 봤어요. 어떤 식으로 해서 1억을 모았는지 이런 방법을 한번 분석을 해보고 이게 현실에서 가능한 건지 팩트 체크를 살짝 하는 그런 영상을 촬영하려고 합니다. SBS 생활의 달인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에 22살의 달인이 출연을 했는데 직장인인데 3년 만에 1억을 모았다는 그런 영상이 있어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와서 요새 많이 돌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어서 자주 즐겨봤던 그런 프로그램인데 방송일은 2022년 8월 15일 날 방영을 했었고 생활의 달인 856회에 나온 그런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22살 MZ세대인데 1억을 모았다. 3년 만에 1억을 모았다. 뭐 이런 방송이 방영이 됐었죠. 그래서 인증을 한 이런 화면도 있어요. 1억 244만원. 그럼 1억을 어떤 방법으로 모으게 됐는지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투동자식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면은 일단은 제가 투동자연구소에서 항상 이야기를 했던 이제 월급을 어떻게 운용을 할 것인지 어떻게 남기는 장사를 할 것인지 뭐 이런 거를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해보면은 이 달인분은 목표를 이렇게 잡았어요. 2019년 1월 1일에 일기를 썼는데 3년 안에 1억을 모아서 내 집을 마련하자 이런 목표를 일단 세우시고 2019년 9월 23일부터 2022년 7월 21일까지 딱 1억을 달성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3년이 조금 안 되는 시기죠.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했나 보니까 적금을 들었는데 월급의 8, 90%를 무조건 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수익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은 직장인이시니까 세후로 월 235만 원을 받았고 아르바이트로 42만 원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두 개 합치면 한 달에 277만 원 정도 그렇게 월급을 받았고 그 중에 230만 원을 적금을 들었다. 그래서 이거 계산을 해보면은 저축률이 83.03% 정도 돼요.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수준의 저축률이죠. 근데 이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어머니랑 같이 사시더라고요. 어머니랑 같이 사니까 월급 원가에 대한 부분이 이제 많이 안 들어갈 수도 있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은 직장을 다니고 토요일부터 일요일은 알바를 한다. 이렇게 해서 월 277만 원의 수익을 얻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대단히 열심히 사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월급 원가를 한번 측정을 해보면은 이 월급 원가라는 거는 뭐 제 영상을 쭉 봐오신 분은 알겠지만 직장인의 소득 구조가 노동력을 이제 판매하는 그런 판매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노동력을 생산하기 위해서 원가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생산하기 위해서는 뭐 집에서 잠도 자고 밥도 먹어야 되고 휴식도 취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노동력을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금액 그거를 이제 원가라고 이야기하고 월급 비용은 내가 노동력을 판매하는 데 필요한 금액 그러니까 직장까지 가는데 드는 뭐 교통비나 뭐 직장에서 먹는 점심값이나 뭐 직장 동료들하고 어울리는 그런 친목비나 내가 가는 데까지 뭐 입어야 될 옷들, 뭐 꾸민비나 그리고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뭐 용돈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비용으로 책정을 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분기별로 공유하고 있는 그런 가계부에는 월급 원가와 비용을 적정하게 나눠가지고 이걸로 어떻게 해서 경제자유를 얻을 수 있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쓰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무튼 이 달인분의 월급 원가를 확인해 보니까 한 2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277만 원 중에 230만 원을 저축을 하면 47만 원이 남는데 47만 원은 뭐 하세요? 하니까 부모님 용돈 10만 원 드리고 부모님 경조사비죠. 10만 원 드리고 남동생 5만 원 주고 그러니까 외부 경조사비로 5만 원 내고 그다음에 비상금으로 5만 원 두고 있고 그렇게 해서 20만 원인 거고 이 교통비 8만 원 정도 나가요. 이거는 이제 월급 비용인 거죠. 내가 노동을 판매하는 데 필요한 금액이니까. 그리고 20만 원 정도가 이렇게 해서 남는데 한 달 생활비로 쓴다. 뭐 이거는 이제 원가가 될 수도 있고 비용이 될 수도 있는데 보통 개인의 용돈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월급 비용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해서 원가가 20만 원 정도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월급 비용이 한 27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본인 용돈이랑 뭐 교통비랑 해서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아까 교통비 8만 원 얘기했는데 뭐 금액이 좀 만 원 정도 안 맞지만 뭐 그거는 교통비 할인을 받아서 그런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월급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도시락을 지참해서 다닌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5일 출근하니까 하루에 만 원이라고 치면 한 달에 20만 원이고 1년 점심 식비 240만 원을 도시락을 쌈으로써 이렇게 절약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 도시락을 싸간다고 하더라도 원가에 식료품비가 들어가야겠죠. 들어가야겠지만 일단은 뭐 부모님하고 같이 사시는 것 같으니까 뭐 그거는 제외하고 그 다음에 교통비도 이렇게 아끼기 위해서 이런 어플을 사용해 가지고 15,000원씩 환급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 어플은 이 국토부의 알뜰 교통카드입니다. 알뜰 교통카드 사용하면은 뭐 내가
교통을 이용하기 전까지 걷는 거리, 그 다음에 내리고 나서 걷는 거리, 이거 합쳐가지고 최대 800m까지 해서 차등 지급해서 마일리지를 주겠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그런 직장인들이 이런 교통비를 아낄 수 있게 뭐 이러한 정책이죠. 예. 그래서 그런 알뜰교통 카드를 사용하고 있다, 뭐 이런 거를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의 가정이라면은 당연히 월급 원가가 비용보다 높아요. 왜냐면 주거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 이점 때문에 월급 비용이 월급 원가보다 높은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월급 비용이 높은 게 나중 가면은 합리적인 겁니다. 왜냐면은 경제자유 얻었을 때 월급 비용은 더 이상 들어가지 않는 돈이 돼버리거든요. 난 일을 안 하게 될 거니까. 그래서 잉여연금 흐름은 굉장히 우수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이제 투자죠. 그럼 투자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보면은 온라인 자린 예탁금, 뭐 요거는 이제 새마을금고겠죠. 정기 예탁금, 그리고 새마을금고고, 큰만족 실세금, 이거는 아마 농협일 거예요. 농협인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뭐 채운 적금, 뭐 이것도 농협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탁금이 있고 이 밑에 적금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뭐 세이프박스인 거 보니까 뭐 카뱅을 쓰고 있는 것 같고, 온라인 자리 예탁금이 아마 수시 입출금 상품일 것 같은데 세이프박스에 넣고 이제 쓰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다리는 예적금만으로 1억을 모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런 상호금융권을 이용하는 이유가 이제 1.4%의 저율과세를 이용하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겠죠. 이게 만약에 일반은행이었으면 15.4%의 일반 과세를 내야 되지만 이율도 조금 높고 1.4%의 저율과세를 이용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3년 만에 1억을 모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영상을 처음 봤을 때 제가 느낀 첫 느낌은 뭐였냐면은 그래도 불가능할 텐데 이거였었어요. 1억은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왜냐면 저는 맨날 숫자 계산하고 막 이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딱 이렇게만 봐서 230만 원씩 예적금 이용한다, 3년 만에 1억 모은다, 나는 불가능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빠르게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이건 제가 이제 만들어 놓은 시트예요. 1억 모으는데 걸리는 시간을 알아보는 그런 시트고, 제가 저 영상 때문에 이 시트를 만든 건 아니고 제가 요새 그 출판사랑 계약을 하고 지금 책을 쓰고 있거든요. 평범한 직장인이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다룬 뭐 그런 책을 쓰고 있는데, 그런 책을 쓰는 와중에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시트 같은 걸 이제 하나씩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책을 보시는 분들이 뭔가 나중에 이런 시트를 이용해서 본인의 상황을 이렇게 잘 계산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일단 하나씩 만드는데, 이거를 만드는 도중에 저런 영상을 보게 돼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이 시트가 어떻게 구동되냐면은 그냥 예적금만 갖고서 내가 1억을 모으는데 얼마나 걸리나, 뭐 요거를 한번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영상에 나온 대로 실수령액은 235만 원이고 부업 수입은 42만 원이에요. 그래서 277만 원인데 한 달에 230만 원 적금한다고 하니까 이 납입 퍼센트를 계산을 해보면은 83.032490973567 뭐 요 정도 돼요. 83.03% 정도의 저축률을 갖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예금 이율이 있고 적금 이율이 있고 또 적금의 세율이 있고 예금의 세율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면은 아까 2019년 9월 23일에 시작을 했다고 하니까 230만 원을 첫 달에 냈고, 그 다음에 1년 후에 2,760만 원이 됐을 거예요. 230만 원 곱하기 이제 12 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적금을 들어서 적금 이자가 이렇게 나왔던 거고, 이제 예금은 시작을 안 했던 거죠. 그 다음에 퇴직금이 이제 DC 계좌로 해서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실수령액이 235만 원이면은 대략적으로 연봉이 3,300 정도 되거든요. 19년도에는 뭐 세율이 조금 낮았으니까 뭐 연봉이 조금 더 낮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대략적으로 계산하면은 한 3,300 정도 되는데, DC 계좌에 들어오는 이 퇴직금은 이제 3,300을 12분의 1을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실수령액보다 약 1.7배, 1.6배, 뭐 그 정도 높게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퇴직금 수령 여부를 이렇게 넣고 빼고 할 수 있는데, DC 계좌에서도 예금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해서 받게 되면은 원금과 적금 이자와 퇴직금을 다 합쳐서 자산 총액이 이렇게 되고, 이 자산 총액을 예금을 들고 그 다음에 또 230만 원씩 적금을 들어서 또 적금 이자를 얻게 되고, 그래서 이 자산 총액을 또 예금을 들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돈을 불려 나간다고 생각을 했을 때 3년 후가 되면은 이제 9,600만 원 정도가 나오는 걸로 확인이 돼요. 그래서 2019년 9월 23일 날 시작해서 1년, 2년, 3년 후가 딱 돼서 만기가 되면 자산 총액은 9,600만 원이 된다. 뭐 이렇게 확인이 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팩터는 이제 적금 이율과
예금 이율이겠죠. 적금 이율이나 예금 이율이 높으면은 이 금액이 높게 될 텐데, 지금 이 적금 이율과 예금 이율을 좀 러프하게 높게 잡아놨어요. 왜냐면 2019년도에 적금 이율은 사실 한 3%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3%밖에 되지 않고, 뭐 예금 이율도 뭐 2.5% 뭐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만약에 달인이 막 특판을 열심히 잘 잡아서 이렇게 높은 이율로 그렇게 계속 특판을 잘 잡아왔다, 뭐 이렇게 조금 보수적으로 잡더라도 9,60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이제 적금 세율도 완전 보수적으로 잡아서 다 저율과세로 했다 하더라도 9,700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 적금 예금 금리를 보면은 저축은행을 보통 기준으로 잡거든요. 저축은행 기준으로 1금융권은 당연히 낮고, 그다음에 상호저축은행은 비슷하거나 좀 더 높아요. 좀 더 높은데 특판이 나오면은 한 1.5에서 2% 정도 높게 나오니까, 그렇게 기준을 저축은행으로 잡으면은 이 정기적금 같은 경우에는 뭐 3.2 뭐 이 정도 되거든요. 웰컴 디딤돌 적금은 6.4%인데 이거는 차상위 계층이 가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거고, 월 불입금이 30만 원밖에 안 되니까 이런 거 제외하고 그냥 보통의 그런 상품이라고 봤을 때는 2019년, 2020년, 2021년 보면은 이렇게 3.2%, 뭐 3.5%, 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안 되고, 예금 같은 경우에도 뭐 2.35%, 2.67%, 뭐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넣은 거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은 건데 9,700밖에 안 되고, 심지어 이제 2019년 9월 23일 날 시작해서 2022년 7월 21일 날 이제 달성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2달 전에 달성을 한 거니까, 그러면 2달치 원금이 빠져야 돼요. 2달치 원금을 빼면은 9,200밖에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처음 느꼈던 그런 느낌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예금 적금을 해서 뭐 저율과세를 해서 높은 고금리로 해서 이렇게 돈을 굴린다고 하더라도 초기 1억까지는 저렇게 3년 안에 끊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예, 굉장히 힘들고, 자산 형성의 투자 기여도가 6.5%밖에 안 돼요. 사실 초반에는. 뭐 나중에는 이게 몇십 %씩 이렇게 늘어나게 되겠지만 1억까지는 수익률이 높아도 이 투자 기여도가 그렇게 높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극단적으로 생각했을 때 난 적금을 10%씩 계속 했고 예금을 막 8%씩 늘려왔다 하면은, 아까 영상에서 찍힌 이 1억 200만 원하고 유사한 금액이 이렇게 찍히는 거를 볼 수 있죠. 그러니까 2019년부터 이렇게 극단적으로 높게 예금과 적금을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하더라도 만기 2달 전이라고 가정한다면은 1억이 안 됐을 텐데, 예, 그래서 결론을 얘기하면은 뭐 1번은 얘기한 것 같고, 230만 원으로 예금 적금만 이용해서 3년 안에 1억 모으는 거 산술적으로는 좀 불가능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고금리 시대에도 산술적으로는 조금 불가능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만약에 퇴직금을 고려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할 가능성은 100%다. 아까 카뱅에서 보여준 1억이 퇴직연금하고 연동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연동이 만약에 안 돼 있었다, 그거는 불가능할 가능성이 100%예요. 100%. 제 생각이지만 불가능할 가능성이 그거는 100%입니다. 근데 뭐 이분이 뭐 거짓말을 했다고 뭐 이렇게 생각은 들지 않아요. 왜냐면 본인이 갖고 있는 1억이 진짜 있으니까, 인증을 한 거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인지 못하는 수입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돈을 이렇게 모은 거 확인해 보면은 우리가 한 게 별로 없는데 어떻게 돈을 이렇게 많이 모았지? 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하나씩 다 뒤져보면은 인지하지 못했던 그런 수입이 이렇게 부가적인 수익이 막 있어가지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월급이 뭐 3년 동안 상승했고, 보너스도 나오고, 아까 청년이었으니까 청년 복지 포인트 뭐 이런 것도 이용을 했고, 뭐 월급 원가 비용이 고정이거나 그걸 더 낮췄다던가 그렇게 했으면은 뭐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한 500만 원 정도 되는 그 정도 갭 차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은 아마 가능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팩트가 어쨌든 간에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경제적 자유가 없는 게 가능할 사람이 라고 봤고, 그 다음에 꿈이 내년 1억 5천을 모으고 그걸 오피스텔 매매를 하는 게 목표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마 저 정도 생활력이면은 사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중요한 거는 이제 계산하는 거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초반 자산 형성을 하는데 투자의 자산 기여율이 매우 낮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뭐 시드를 모으는 단계인데 투자 수익률을 막 신경을 쓰면서 할 필요가 저는 사실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절약 없이는 이 시드를 모을 수 있다는 게 좀 불가능하거든요. 아까 예금 수익률 높이고 해서 보여드렸는데도 3년 동안 했는데 자산 형성 투자 기여도가 11%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초반 자산 형성기에는 투자 수익률을 막 고민하기보다는 뭐 월급 원가, 월급 비용, 내가 내 자산에 잉여 현금을 얼마나 남길 수 있나, 잉여 현금 흐름을 어떻게 만들 수 있나,
그 남기는 장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거를 고민을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범한 직장인도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다. 금액이 조금 부족하긴 했지만 거의 3년 안에 1억을 걸칠 수 있는 그런 금액이긴 해요. 사회 초년생이거나 그러면은 1억이라는 돈이 좀 상징적이기도 하고 굉장히 좀 큰 금액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그게 불가능한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1억을 모으게 되면은 다음 2억까지는 더 쉬워지고 뭐 이렇게 되니까 그냥 예금 적금만 해서 이렇게 모으는 사람들을 보면서 경제적 자유를 평범한 직장인도 얻을 수 있겠구나, 뭐 저기에 투자가 더 배가 된다면은 훨씬 빠르게 자산이 성장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평범한 직장인도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게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그렇게 꿈을 키워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무튼 대단한 달인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